네, 저는 제주에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창훈이라고 합니다. 원래 전공이 미술학과는 아니었고요. 원래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중간에 아버님이 지금 뭐 석공예를 하셨었는데, 뭐 큰 작업이 있어가지고 몇 달을 도와드리게 됐거든요. 이제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작업이 딱 마무리되고 보니까 너무 막 희열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내가 직접 이런 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바로 30이 돼서 미술학과 편입을 하고, 대학원 나오고, 학교에서 강의 좀 하다가, 아주 전업 작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늦게 시작하셨네요. 그쵸. 어떻게 예, 보면은. 예. 그럼 유년 시절에는 미술이나 이런 쪽하고는 좀 거리가 머셨어요? 아니요, 뭔가 만들기나 뭐 미술 활동이나 그리기나 이렇게 하면 뭐 잘 하고, 뭐 괜찮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그쪽에 뜻은 없었고요. 그래서 뭐 진학 같은 경우도 미술을 하겠다 그런 건 없었고, 나중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마당 있는 집에 있으면 내 마당에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이쁘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 정도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미술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또 다시 미술을 하게 됐네요. 일단은 뭐 들어가려면 이제 시험도 보고 뭐 두상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한 뭐 몇 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편입이니까 그나마 또 이제 편하게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생각만큼 쉽진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지만 거의 학교 생활을 대부분 빠지지 않고 뭐 토요일 일요일도 학교 계속 올라가고 뭐 작업하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되게 즐거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전업 작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들어간 거긴 한데 다른 친구들도 작업을 되게 잘하던 친구들도 중간에 포기하고 작업 안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좀 안타까운 면이 없진 않은데 저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뭐 계속 예, 뭐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작업을 할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행운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처음 작업할 때는 뭐 주로 제주석으로 작업을 했어요. 석조를 이렇게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고, 처음에는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개를 할 때 석조하는, 예, 돌 작업하는 작가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돌만 한 거는 또 아니었지만, 뭐 정체성이 그쪽으로 잡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석조로 표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석조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뭐 바람개비나 그런 거는 바람에 움직이는 거는 돌로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형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가늘고 긴 거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 금속 작업을 계속 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금속 작업을 하면 상당히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큰 작업을 하기가 좀 석재에 비해서 수월하거든요. 네.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바람에 움직이는 그 작품들을 만들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바람에 움직이는 키네틱 작품들을 되게 열심히 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소품 같은 경우는 굳이 키네틱 작품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소품 전시는 이제 돌 작업이랑 스테인리스 작업이랑 겹쳐서 작업을 하고요. 뭐 사이즈가 큰 작업이나 어떤 뭐 큰 초대전 같은 경우는 바람나무라는 이제 컨셉을 잡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재 같은 경우는 그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뭐 이제 거미줄에
거미줄과 시간, 그다음에 볼트 너트로 된 사람, 이런 이제 구조물들을 넣어가지고 아까 제목에 맞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했었고요. 중간에는 소나기라고 이렇게 구름 모양을 가는 저쪽에 있는 것처럼 철봉들이 이렇게 잡고 있지만 결국은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시리즈 작품들을 또 했었고, 지금 이제 중간중간 몇 개 테마들이 있었긴 한데, 또 나무 모양, 나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으로 처음에는 석재로 나무를 만들었었는데 가지를 못 뻗잖아요. 잘린 나무들만 이렇게 만들어야 했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스테인리스를 쓰면서 이제 엄청 큰 나무들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었고, 그런 나무 형태를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키네틱 작품으로 넘어오면서 제목을 아예 바람나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이제 나무 기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번지는 나무 같은 그런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바람나무라는 시리즈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자연물에서 조금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뭐 자연물도 그렇고, 뭐 초기에는 자연물보다는 좀 내적 갈등이나 뭐 그런 쪽이 좀 심한 부분이 있었고, 그 후로부터는 좀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나무, 바람, 뭐 구름, 소나기 뭐 그런 쪽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전자과학과 나와가지고 미술을 하잖아요. 아버님도 영어영문과 나와가지고 교사 생활 하시다가 뒤늦은 나이에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돌작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아버님 지금 이제 92세가 되셨는데, 지금 좀 날씨 좋으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조그만한 돌나르방도 작업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도 몸만 성하면 뭐 항상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제잖아요. 그것처럼 아버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예전과는 다르시구나.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예. 저도 이제 돌은 참 재료 중에 돌도 굉장히 매력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돌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돌로 표현했을 때 다른 재료로 표현 못하는 또 나름의 장점도 있고, 뭐 중량감이나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주속은 뭐 기포가 많아서 다른 우리 보통 조각하는 돌락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좀 투박하게 표현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기공이 없는 제주석인 경우는 또 정밀한 작업도 가능하고요. 요번에 어떤 작가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제주석은 뭐 이렇게 표현에 한계가 있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 작품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뭐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제주석도 이제 무채색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제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당연히 지대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도 저는 제주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제주석으로 이렇게 조각 작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통 보면 뭐 화강석, 대리석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주에 계신 분들도 제주석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화광석, 대리석, 여러 가지 돌들, 오석 이런 돌들을 활용했을 때 깔끔하고 이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제주석은 좀 둔탁하거나 좀 무딘 부분이 있어도 나름 그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제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주석을 가지고 이제 조각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제주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것들도 제주 말고도 뭐 내면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제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작품, 만약에 서울이었으면 제가 그 작품을 시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 바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부는 또 기후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된 거고, 뭐 나무 형태 같은 경우 제주 폭랑들이 되게 모양이 이쁘잖아요. 같은 폭랑이라고 말하면 팽나무인데, 제주에 있는 팽나무는 모양이 되게 이뻐요. 막 울퉁불퉁 꾸불꾸불하고. 근데 그 나무를 육지에 가서 멋있다고 딱 심으면 다시 또 이렇게 바로 자란대요. 바람이나 해풍이나 그런 게 있어야 거기에 막 견디면서 모양들이 막 어그러지고 그 모양이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뭐 제주 환경에 의해서 내 작업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제주라는 곳이 이렇게 딱 국한된 어떤 지형 하나에 모여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보면 선후배 관계가 이렇게 가족 같은 관계? 뭔가 조각 작품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 되게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흙 작업을 하다가 뭐 틀을 떠야 된다든가 할 때 몇 사람이 같이 도와주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안 그럴 경우 되게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선후배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그게 완성이 되고, 도와주는 자체가 또 배움의 길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작업을 해봐야지 하는 그런 이제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좋았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 필요해서 연락을 하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후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기도 부담스럽고, 내가 될 수 있는 한에서 작업을 하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조각가 협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어떤 협회나 단체들에 비해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서로 회원 간에도 뭐 트러블 없이, 이제 인원이 60명이 훨씬 넘었는데도 정말 그 개인 간의 트러블도 없고, 되게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분위기,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정말 잘 해오고 있다. 그리고 뭐 제주도 조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이런 분위기가 쭉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뭐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상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젊은 친구들은 이제 어떤 협회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마음에 맞는 몇몇만 소그룹을 이루거나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고, 아무튼 계속 이 분위기가 유지됐으면 하는 게 뭐 저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도 다양하고, 작가들 보면 작품 내용들이 겹치는 사람이 별로,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특정한 분야라고 해야 되나? 뭐 같은 이제 돌조각을 하든 금속 작업을 하든 내용도 다르고 이미지가 막 겹쳐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참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조각 카페 맨 처음에 1988년도에 생겼을 때 그 정관에 최우선으로 나왔던 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있었어요. 뭐 제주도 조각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 내용 이전에 난 그 내용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처럼 저희가 지금은 1년에 한 번 전시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뭐 워크숍도 했었고 모래 조각 같은 것도 했었고 그래서 서로 막 즐기는 분위기 있잖아요. 뭐 MT 같은 느낌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이제 작품을 하나 만들어 오고 그런 것도 있었고 물론 뭐 가면 술도 많이 마시고 뭐 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중간중간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재밌다. 나는 또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서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 그게 다시 또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조각카페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활동들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를 소개할 때 조각가 송창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조각가가 맞나? 뭐 그런 생각이 초반에 너무 많이 들어서 일부러 뭐 그냥 뭐 어떤 작업하고 있는 누굽니다 이렇게만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런 감정도 이제 좀 무뎌져서 일단은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하고 짧은 단어가 뭐 조각하고 있는 송창훈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조각가라는 단어를 나한테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 게 맞나 내가 그에 적합한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거든요. 아직 뭐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뭐 조각가든 아니면 뭐 다르게 표현되든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제 느껴지는 게 있고 뭐 좋아하고 그러면 뭐 저도 아니면 보는 사람도 좋은 게 아닌가. 너무 막 철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힘들더라고요.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풀었어요. 그냥 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뭐 조각가로서 어떤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뭐 사람들이 뭔가를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뭔가 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정도 선 정도만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돌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맨 처음에 초기 작품 딱 보고 지금 내가 하는 키네틱 아트 딱 보면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무직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이제 바뀌기는 했죠. 그리고 뭐 시대의 흐름 따라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재밌으니까 내가 이거는 정말 하고 싶으니까. 근데 돌 작업 같은 경우도 되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돌 작업은 좀 제한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서 작업했는데 이제 작업을 못 하거든요. 주변에 집이 들어와서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돌 작업을 소품 위주로만 하거나 그렇게 된 이유도 뭐 주변 상황의 여건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주석으로 되게 다양한 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주석으로 뭐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제주석으로 되게 열심히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내가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나? 까지 못 가고 다시 또 다른 재료를 또 이렇게
취미를 갖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내용 자체도 또 한 단계 다른 쪽으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저 이제 키네틱 아트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주의 바람 이용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인가 국적은 잘 모르겠어요. 앤서니 호우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옛날에 중국 올림픽 할 때 그 성화 비슷한데 이렇게 삥삥 도는 뭔가 형태가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키네틱 아트라면 거기는 몇 단계가 이제 더 뛰어넘은 그런 작가인데 보면서 그분은 이제 자기 공간도 확보를 하고 있고 뭐 온갖 기계들이랑 뭐 레이저로 하는 그 뭐 커팅기 무슨 뭐 다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혼자 하는지 뭐 도우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수 있는 정도 내에서는 혼자 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갖추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는 분인 것 같거든요. 되게 부럽기도 하고 이제 그 형태나 그런 거를 제가 따라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만들고 싶은 뭔가가 있을 때 그거를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뭔가 모자라서, 뭔가 없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고민이 좀 있어요. 아직도 그 석조에 대한 생각은 아주 많이 남아있고, 지금 안쪽에 돌도 되게 많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살면서 다 이제 멋있는 작품으로 완성을 해야지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벌써 지금 나이를 생각하고 조건을 생각하니까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뭐 키네틱 아트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뭐 기준을 잡지는 않았어요. 뭔가 나 이렇게 작업해야지 이렇게 작업해야지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분명히 또 뭐 다른 뭔가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거리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살다 보면 되게 힘든 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전시가 있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하는 동안은 힘든 거를 싹 잊어버리거든요. 그거 보면서 작업이 정말 또 보람도 있고 그 순간 몸은 힘들어요. 몸은 힘든데 마음이 편해요. 물론 그 작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되게 많고 하지만 그래도 작업할 때가 제일 좋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답은 못 찾았지만 왜 조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답 안 나올 것 같아요. 답은 안 나오겠지만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고 작가들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왜 이제 조각을 하고 있는가,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 작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뭐 정답은 없을지라도 도움이 되는 뭔가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